자,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자동차 일반부터 해서 이제 단원 평가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 풀이를 시작할 건데요. 자, 항상 문제를 푸시기 전에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강조 한번 드립니다. 동영상은 최대한 일단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풀 수 있고 내 혼자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풀어도 모르겠다?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과정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고민하고 오답도 한번 골라봤다가 왜 이런지 이렇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좀 가지시길 한 번 더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진도를 교재 보고 진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쭉쭉쭉 나가십시오. 나가시다가 모르거나,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영상 오히려 역으로 찾아보시는 방법으로 학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인강에 대한 의존도는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주시기도 하거든요. 기본서를 위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이론 내용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의 기출 얼마만큼 잘 나올 수 있는지 중요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은 문제고 자주 출제되지 않는 문제니 이제 가볍게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별 2개짜리, 3개짜리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1개짜리도 한 번씩 봐주시는 정도로 학습 방향성을 잡고 준비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승합, 승용,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자동차 일반에서 맨 처음 언급하고 들어갔던 내용인데, 실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갔다가 나중에 여력이 될 때, 그때 좀, 챙겨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0인 이하죠. 10 포함해서, 10 포함해서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제 우리 승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상인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우리 뭐라고 한다? 승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경형 자동차로 이렇게 승합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승용은 배기량과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우리 제일 처음 했을 때 표의 내용 보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는 과거에 얘기가 이제 승합으로 분류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자격 요건만 갖춰진다라면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렇게 다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로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차라리 1번, 2번, 3번 선제와 관련된 내용 나온 김에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론에 대한 정의 한 번 더 봐주신다라는 개념으로 가볍게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행정 왕복형 내연기관의 기본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 될 수 있으면 맞는 것, 틀린 것, 맞는 것, 옳은 것 동그라미 치시고요. 틀린 건 X 표시를 해야지만 잘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 볼까요? 상사점입니다. 상사점, 탑 데드 센터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피스톤이 최고 상부에 올라와 가지고 제일 높은 부분을 우리 상사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실린더 최적입니다. 자, 실린더 최적은 뭘 얘기하는데,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은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 하사점에 내려왔을 때 여기 윈 전체 공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실린더 최적이라고 하고, 하사점에서 상사점까지 이동한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행정이라고 하고 L 기호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상사점에 올라왔을 때 이 위의 공간을 우리 뭐라고 하더라? 연소실 최적이라고 이야기한다더라.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뭐 정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은을 보시게 되면 다시 실린더 최적이 피스톤이 하사점이 있을 때 상부 부피를 우리 뭐라고 한다? 실린더 최적, 전체 최적을 실린더 최적이라고 한다. 요거 괜찮네요. 그죠? 니은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 거리를 행정이라고 하고 우리는 보통 기호로 L로 많이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자, 행정 최적입니다.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상부 부피를 우리 뭐라고 하는데 연소실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행정 최적은 말 그대로 행정 동안 만들어지는 최적을 우리 행정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 놓은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나온 김에 우리 이제 압축비의 개념이 있다더라. 압축비는 뭘 얘기하는데 최고 큰 최적, 즉 압축하지 않았을 때의 최적을 뭐라고 한다? 실린더 최적이라고 얘기한다. 실린더 최적, 그 다음에 나누기 최고 작은 최적이죠. 상사점에 올라갔을 때 최적, 연소실 최적을 했을 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압축비라고 하고 압축비를 줄여서 그냥 입실론이라고 표현을 한다. 뭐 이런 거 입실론 이 자체 시험에 나온다. 아니라고 했죠. 요 식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실린더 최적이 주어지지 않고 행정 동안 움직이면서 만들어진 최적이죠. 행정 최적이 주어지게 되면은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 해가지고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요 중간 과정에서 식이 만들어지는 거는 뭐 우리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거 두 개 더한 녀석이 뭐가 된다? 실린더 최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실린더 최적 대신에 뭐 연소실 최적 더하기 행정 최적을 여기 대입시켜 가지고 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걸 또 물어보는 변별력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일단 2번에서 요구하는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